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네이버가 수년간 인공지능 서비스인 클로바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엿들었다는 보도입니다. AI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이를 듣고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애플도 아이폰의 AI 서비스인 시리와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제3자가 듣고 문자로 입력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하고 이를 중단했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이버는 클로바뿐 아니라 지도, 음악, 번역 등 AI가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자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 항공이 누구 품에 안길까요? 오늘이죠. 아시아나 매각 예비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인수 후보들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을 거느린 애경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애경이 아시아나라는 대물을 실제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는데요. 오히려 SK그룹 등 지금 침묵하고 있는 국내 주요 그룹이 인수전 막판에 뛰어들어 아시아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경찰이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호 씨에게 카카오톡 소환장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 씨에게 3번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이 출석 요구서는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출석 요구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는데요. 한편 윤 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후에도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에 경찰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번호판에 한 자리를 추가하는 8자리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관련 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번호판에 맞춰 인식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민간 주차장 가운데 30%는 아직 새로운 인식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았고 추가 인력 채용은 인건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새 번호판을 받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무인 주차장을 피하거나 수동 조작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치구 사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추가 인력 채용을 독려하라는 공문을 보내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경찰 몸에 부착해서 출동 현장을 촬영하는 이른바 폴리스캠이 참고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버닝썬 클럽 사건과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정작 폴리스캠을 들고 현장에 나가는 경찰은 계속 줄고 있다는데요. 화질과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는 등 성능이 좋지 않은 데다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막기 위한 관련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고 경찰 스스로 감시당하는 느낌에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 학생들이 어제 첫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공립특수학교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02년 서울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후 17년 만인데요. 입학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시 입장으로 시작됐는데 학교 설립을 위한 투쟁 과정이 소개될 땐 식장이 눈물바다가 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제각기 기쁨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요즘은 외국인을 만나 한식을 먹더라도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메뉴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한식당 수가 3만여 곳을 넘었고 해외 호텔에 입점한 한식당 수도 최근 3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었다는데요. 그렇다면 한식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팔리고 나라별 인기 메뉴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남미보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 지난해 한식진흥원이 해외 16개 주요 도시를 조사한 결과 베이징에서는 삼겹살과 냉면, 뉴욕에서는 치킨, 두바이에서는 비빔밥을 찾는 사람이 많았고 파리와 런던에선 전의 인기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파는 사례가 늘어나죠. 대충 봐선 구별이 쉽지 않지만 외형이나 색깔 등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가짜 국내산을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단가가 비싼 쇠고기는 갈비뼈의 굵기와 지방 부분의 색깔을 잘 봐야 하는데 국산의 경우 갈비뼈가 가늘고 지방 부분이 불투명한 흰색이라고 합니다.
또 깐 도라지는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한 편이면 중국산을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이 밖에도 굵고 울퉁불퉁한 더덕과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는 곶감은 중국산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